안녕하세요. 신창하 팀장입니다. 조금 전에 이 X7 영상을 찍고 내려가려다가 530 이 차량이 있어서 530이 영상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정말 한 번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차량이었는데 530이 M스포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530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호불호가 조금 호불호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이제 본인의 그런 환경이나 그런 주행 상황, 주행 여건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효율성의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차량이다 보니까 어떤 고객님은 구매하시고 나서 이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연비가 좋지도 않고 유류비 절감도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뭐 리터당 뭐 거의 연비 한 40km씩 찍고 다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그 효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 사용 방법이나 또 주행 상황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i3 전기차를 저도 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운행을 해본 입장에서 전동화 차량의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운행을 해야 좀 가장 효율적일지 그런 설명을 좀 드리면서 차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고 계신 차량은 BMW 530이 M스포츠 패키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외장 컬러는 가장 인기가 많은 카본 블랙 컬러. 말은 블랙이지만 이렇게 얼핏 보면 블랙인데 빛이 비치는 반사가 되는 이런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진한 남색, 굉장히 진한 네이비 컬러입니다. 530이 같은 경우는 현재 540i가 수입이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G30 5 시리즈에서 가장 상위 트림이라고 봐도 사실 무방한 상태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보시는 것처럼 BMW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다른 5 시리즈 차량들과 다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BMW 엠블럼 테두리에 블루 띠가 이렇게 들러져 있죠. 그리고 휠 캡에도 이렇게, 그리고 휀다에도 BMW 일렉트로닉 바이 아이 뭐라는 이런 전용 레터링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운전석 앞쪽 휀다 부분에 있는 전기 충전 포트가 일반 가솔린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완속 5핀 타입의 충전 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530이가 아무래도 구매하실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트렁크 공간입니다. 아무래도 트렁크 하단에 이제 연료통과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재 공간 높이가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이 높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면 조금 이제 큰 짐도 이렇게 좀 눕혀서 수납을 할 수가 있고, 뭐 아래쪽 공간을 좀 더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서 추가 수납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일반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5 시리즈 대비 요 정도가 좀 더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어 시트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이제 시트를 눕혀서 짐을 크게 적재도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530의 경쟁 모델인 메르세데 벤츠의 이제 2302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아예 직각으로 이렇게 트렁크가 막혀버려요. 그 트렁크 공간 활용성이 정말로 떨어집니다. 그건 아마 실제로 보시면 아실 텐데,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5 시리즈가 530이가 조금 더 장점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관상으로는 뭐 이렇게 봐서는 이제 다른 5 시리즈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제가 어떤 식으로 운행하면 조금 가장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블랙 시트 적용된 차량이네요. 자, 솔로징 들어가 있어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뿅 하는 소리가 이제 시동이 걸리는 소리고요. 뚱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시동이 꺼지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이렇게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이제 사운드 시스템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소리 들리시죠? 약간 우주선 같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제 전기차 특유의 약간 이런 부분. 자, 일단 계기판을 먼저 보시게 되면 지금 계기판 왼쪽에 지금 주행 가능 거리가 136km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 우측에 전기 주행 가능 거리는 파란색 글씨로 34km라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 배터리 충전량은 지금 거의 93%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 주행 가능 거리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 주행 가능 거리가 보통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전기 주행 가능 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연비 주행을 하시면, 전비 주행을 하시면 한 45km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은 34km로 떠 있는데, 이 주행 가능 거리가 직전에 어떤 운행 상황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산출이 돼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주행을 이제 잘 하게 되면 얼마든지 또 주행 가능 거리가 높게 표시가 되기도 하고 적게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외에 이제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도 이 주행 가능 거리가 막 이제 차를 좀 험하게 몰고 이제 속도를 내다 보면 굉장히 빨리 줄어드는데, 또 연비 주행하면 또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같은 이치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내연기관 주행 가능 거리에서 가장 많이 고객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게 휘발유로만 갈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전기와 휘발유를 합산했을 때의 주행 가능한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타시면서 이것도 모르고 그냥 타시는 분들도 많으시긴 한데, 이 보시면 우측에 보통은 이제 내연기관 차량들은 뭐 이런 식으로 RPM 게이지가 보통 떠 있게 되는데, 지금 저희 530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하이브리드 모드로 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0, 20, 40, 60, 80, 100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현재 내가 이제 엔진을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엔진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전체 합산 출력의 몇 %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느냐, 내가 이 차량의 전체 출력에서 몇 프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40%까지 지금 파란색 선이 가 있죠. 이 말인즉슨 엑셀을 세게 밟아서 저 40%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엔진이 구동이 돼서 내연기관 엔진이 가동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40% 미만까지는 전기 모터로만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지금 속도계도 보시면 지금 한 110 정도까지 지금 파란색 선이 가 있는데, 말 그대로 속도가 110km 이상 초과가 되게 되면 이제 엔진이 구동이 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세요. 요거를 잘 모르고 그냥 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 100% 전기 주행 모드로 두면 전기를 쓸 수 있는 이제 상한선이 한 끗치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죠. 전체 출력에서 60%, 그리고 속도는 140km까지만으로도 전기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 이제 무조건 이제 내연기관 구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RPM 게이지로 이제 변경이 돼서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 이 스포츠 모드에서 이제 풀악셀을 밟게 되면 그 엑스트라 부스트라고 해서 전기 모터의 힘까지 합산된 내연기관 엔진의 출력과 전기 모터의 출력이 합산된 최대 출력이 이제 발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이빙 모드가, 자, 여기서 조절을 하시는 건데, 스포츠,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 모드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배터리 충전하는 듯한 그런 모양의 버튼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터리 컨트롤 모드로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배터리 컨트롤 모드는 뭐냐면, 여기 설명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주행 중에
배터리 충전 상태가 내가 설정해 놓은 요 목표값 미만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배터리 충전 상태가 100%였는데 내가 80%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자동 모드로 하이브리드 모드로 놨다고 했을 때 전기를 저 20% 정도는 이제 사용을 하고, 그리고 80%까지 전기 배터리가 다 소모가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 내연기관으로만 주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객님들이 조금 많이 좀 언쟁을 벌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배터리 컨트롤 모드는 그 전기를 유지만 해주는 거지 충전은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배터리 컨트롤 모드로 놓고 내연기관으로 계속 주행하시면 배터리가 충전이 됩니다. 충전량이 점점 찹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배터리 컨트롤 모드로 넣으면 이제 그 가솔린 이제 내연 기름만 떼서 이제 가는 모드가 되는 거다 보니까 연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302는 연비가 안 좋아진다, 안 좋은 차량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객님들마다 이제 운행하시는 그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어떤 본인의 스타일, 본인의 어떤 환경에 맞춰서 볼 때 이 5302 차량을 구매를 해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좀 뽑아낼 수 있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면서 타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기주행 가는 거리가 한 40km에서 45km 내외니까 만약에 데일리 운행 거리가 한 5, 60km 정도 미만의 고객님들이 구매를 하시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겠죠. 반면에 하루에 막 100km, 200km 막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체감을 많이 못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루에 운행 거리가 한 60km 정도 미만이고, 만약에 집이나 사무실에 충전 시설이 좀 구비가 되어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성을 좀 높게 유지하면서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행을 하시면 돼요. 일단 저희가 차량을 운행할 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보이는 이런 시내 공간과 초록색으로 이렇게 항속 주행을 할 수 있는 뭐 국도,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그리고 뭐 고속도로, 뭐 이런 도로가 있겠죠. 이거를 드라이빙 모드를 그냥 요 하이브리드 자동 모드로 놓고 운전을 하지 마시고, 드라이빙 모드를 주행 상황에 맞게 수동으로 이제 버튼을 직접 누르시면서 운용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운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운행을 하시면 굉장히 효율성을 높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서 이렇게 충전을 다 많이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내가 출근을 할 때 도심지도 있겠고 뭐 국도도 있겠죠. 도심지에서 주행을 할 때는 무조건 요 일렉트로닉 모드로 100% 전기 모드로 해가지고 주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모드로 가다가 만약에 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탔다, 아니면 고속도로에 올라갔다, 한 80km나 100km 정도로 항속 주행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배터리 컨트롤 모드, 이 배터리 컨트롤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왜 고속도로를 올라가면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놓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연기관 차량들은 어쩔 때 연비가 가장 좋아요? 도심지에서 연비가 좋나요?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좋나요? 당연히 고속도로에서 항속 주행할 때 가장 높은 연료 효율성을 보여주는 게 내연기관 엔진이죠. 근데 전기차들은 완전 반대예요. 전기 모터를 가진 전기차들은 이 시내에서 저속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효율성이 굉장히 이제 극도로 좋아지고, 반대로 점점 속도를 높여서 항속 주행을 할수록 전비가 점점 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역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시내에서 가다서다 할 때는 전기 모드를 활용해서 최대한 기름을 이제 아끼도록 하고, 그리고 항속 주행을 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이 되면 그때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하면서 떨어진 전기를 이제 운행을 하면서 자가로 보충을 좀 해주고, 그리고 어차피 뭐 내연기관 엔진 떼서 배터리 충전한다고 해도 저희가 항속 주행할 때는 내연기관 엔진이 연비가 좋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연비가 좋아진 부분에서 그 중에서 일부를 떼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시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기대했던 만큼의 효율성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운행을 안 하고 그냥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이 하이브리드 그냥 자동 모드로 놓고 운행을 하시면 계속 거의 내연기관 엔진으로만 운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5302 차량만의 그런
효율성적인 측면을 많이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사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뭐 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버튼을 잘 활용해서 운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영상을 찍어봤고요. 영상을 찍고 보니까 좀 말하는 게 굉장히 좀 두서가 없었네요. 일단 저도 전기차를 직접 이제 운행을 해본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실제로 또 5302를 또 출고하셔서 타시고 계신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변수와 상황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댓글로 좀 같이 남겨주시면 좀 같이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저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장기간 제가 운행을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또 다른 고객님들 상담할 때 많이 활용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